장애미수입니다. 자, 제25조를 보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착수란 말 나오죠? 착수 동그라미. 이 착수 때문에 전 시간에 배웠던 예비무와 미수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했을 때는 미수가 된다 했는데 이 미수가 바로 장애미수인 거예요. 여기서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 가로 열고 착수미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결과를 발생하지 아니한 때가 바로 실행미수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두 다 장애미수가 되는데 굳이 장애미수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고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나누는 것은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 중지미수 할 때 약간의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어떤 것인지 노트를 핍니다. 노트는 62페이지 보세요. 자, 1번 그림이 있고 2번 그림이 있는데 A가 살인죄 고의죠. 그렇죠? 살인죄의 고의를 가지고 B를 향하여 칼을 겨누었다. 이게 착수죠, 착수. 착수다 이거예요. 근데 B가 이 자신에게 겨누어진 칼을 걷어찼어요. 걷어차서 자신을 못 찔렀단 말이죠. 그리고 A는 붙잡혔습니다. 살인미수죠. 근데 칼을 못 찔렀죠. 칼을 겨누기만 했지 못 찔렀잖아요. 이것을 뭐라 해요? 이것을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칼로 찌르는 동작이 없잖아요. 칼만 겨누었지.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다. 착수냈습니다. 착수냈지만 행위 종료를 못했다. 이것을 착수미수라고 불러요. 두 번째 그림 볼게요. A가 똑같이 살인죄의 고의를 가지고 칼을 겨누었고 칼로 찔렀어요. 어쨌든 이것도 착수의 단계 나아갔죠. 칼을 찔렀기 때문에 뭐예요? 행위 종료가 된 거예요. 행위 종료. 1번 그림은 칼을 못 찔렀어요. 행위 종료를 못한 거고 2번은 칼로 찔렀어요. 행위 종료를 한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요. 결과 발생이 없었던 거죠. 그쵸? 이것을 실행은 했는데 미수에 그쳤다. 미수에 그쳤다. 여긴 착수는 했는데 행위는 못 나갔다. 그치? 착수미수. 여기는 실행은 했는데 결과는 발생 없었던 거. 실행미수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1번 그림하고 2번 그림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장애미수에서 말하는 미수가 된다. 이런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수고 이것도 미수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미수에서는 그다지 큰 실익이 없어요. 양자를 나누는 기준이. 그쵸?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교재를 가보시게 되면 자, 의 보세요.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다 밑줄 그시고 외부적 장애 때문에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착수미수라는 게 있고 밑에 실행미수라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 그리고 각각의 예를 적어놨죠? 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장애미수는 어떻게 처벌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기수본보다 빨간색을 드시고 감경할 수 있다에다가 밑줄 쫙 그어야 돼요. 이거 시험 잘 나와요. 감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임의적 감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수와 똑같아요. 기수와 미수와 형이 똑같은데 판사 재량에 따라서 깎아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중지미수와의 구별 기준은 아직 중지미수를 안 배웠는데 둘 다 결과 발생이 가능한 가능미수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다만 중지미수는 장애미수는 비자의적, 그쵸? 외부적 장애니까 비자의적이라는 의의 장애 때문에 중지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 중지한 중지미수와 구별된다. 중지미수 할 때 배울 것이고요. 장애미수는 의사에 반해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장애미수는 결과 발생이 가능했죠. 그래서 가능했다 했잖아요. 가능했다는 점에서 애당초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불능미수와 구별되는 것인데 불능미수도 뒤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다지 큰 실익이 없습니다. 자, 밑에 각주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보통 미수라고 하게 되면 이 장애미수만을 말한다. 그래서 이 장애라는 말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입니다. 나머지 중지미수라든지 불능미수라는 것은 반드시 중지미수나 불능미수란 말을 쓰게끔 되어 있고 장애미수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립여건 나와 있죠. 자, 성립여건 보기 전에 다시 노트를 한번 가보시면 자, 성립여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요 A가 1번 그림에서 A가 B를 살인할 살인고의죠. 살인고의. 이 2번 그림도 살인고의죠. 요 1번 그림에서 살인고의, 2번 그림에서 이 살인고의 이게 뭐예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주관적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둘 다
고의범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수는 100% 고의범이어야 됩니다. 과실범에서는 미수가 존재할 수가 없고 전 시간에 배웠던 예비모도 마찬가지죠. 예비모도 100% 고의범이었지 과실범에서는 예비모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기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이려고 칼을 쳐드는 거잖아요. 겁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기수죄의 고의를 말한다. 이런 말이 미수죄의 고의가 아닙니다. 됐죠? 자, 이것이 주관적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은 이거죠. 칼을 쳐들었다. 칼로 찔렀다. 이 부분이죠. 이게 바로 객관적 요건인 거예요. 밑에 내려오게 되면 미수가 되려면 일단은 칼로 쳐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실행의 착수와 관련해서는 많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따로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기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는 미완성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객관 요건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교재로 와보면 첫 번째 고의죠. 고의. 자, 쭉 내려오게 되면 각주 나와 있어요. 각주. 자, 미수범의 구성 요건으로서는 일단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착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미완성 이 세 가지가 갖춰지게 되면 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수죄의 고의는 기수범하고 똑같아요. 주관적 요건은 차이가 없어요. 미수범이나 기수범이나 주관적 것은 똑같아요. 다만 결과 발생에서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올라가 보면 자, 기수죄의 고의를 말해야 한다. 기수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겠다라고 하는 미수 밑줄 그시고 X 미수죄의 고의는 여기서 고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 고의는 기수죄의 고의를 말한다 했죠. 그래서 과실범의 미수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됐죠? 그리고 행위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 무조건적, 확정적 나와 있는데 이것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고의만 필요한 것은 고의만 필요해요. 근데 고의 외에 일정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범죄도 있어요. 재산죄 같은 경우에 또는 목적범 같은 경우에 목적범 같은 경우에는 고의 외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절도나 강도죄 같은 경우에는 고의 외에 영등의사라는 것이 또 필요하죠. 자, 됐습니다. 착수 나왔네요.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 착수 때문에 예비 음모와 구별 기준이 된다. 자, 그럼 문제는 이 착수라고만 돼 있지 언제부터 착수일까에 대해서는 법조문이 규정해 놓고 있지 않죠? 그래서 견해 대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객관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주관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양자를 결합한 절충설이 나오고요. 그쵸? 제일 학설이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이 제일 만만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객관설이 또 두 개로 쪼개집니다. 형식적 객관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객관설이 있고 그래요. 됐어요? 자, 이건 적지 마세요. 이건 적지 마시고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객관설이 있고 주관설이 있고 절충설이 있다. 그렇죠? 객관설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객관설이 있고 실질적 객관설이 있다. 실질설 객관설이 있다. 그치? 이렇게 되죠? 그럼 판례는 뭘까? 이건 학설인데 이건 학설이 이렇게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이렇게 나눠지는데 판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판례는 각각마다 다 있어요. 형식적 객관설에도 판례가 취한 것이 있고 실질적 객관설도 있고 주관설도 있고 절충설도 있고 판례는 다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지우고 왜 안 지워지지? 자, 보여드릴게요. 자, 형식적 객관설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잖아요. 형식은 이제 구성요건을 말해요. 행위자가 구성요건, 즉 법조문에 해당되는 정형화된 행위가 있다면 또는 그 일부된 행위가 있다면 착수가 있다는 견해다 그랬어요.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예를 한번 적어볼게요. 강도죄나 강간죄 같은 경우가 형식적 객관설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죄나 강간죄는 착수 시기를 언제를 보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강론 공부하신 분들은 쉬운데 폭행 협박 시예요.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조문에 있거든요. 조문에. 이거는 조문에 있어요. 폭행 또는 협박 시다. 그쵸? 조문에 있어요. 조문에 있는 정형화된 행위나 그 일부 행위가 개시되었을 때 착수가 있다는 견해인데 공갈죄도 마찬가지예요. 공갈죄도.
사기죄도 그렇고요. 공갈행위시죠. 폭행협박시고 사기죄는 기망행위신 거예요. 됐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식 객관서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판점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그 뒤에서 이 판례 다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 객관설이 있죠. 이것은 보호법익에 대해서 이 법익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법익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가, 아니면 법익에 대해서 밀접한 행위가 있느냐라는 그것이 있을 때 착수가 있다는 견해인데, 판례라고 그랬잖아요. 그 판례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주거침입죄. 여기다 적을까요? 뭐 어디다 적든지 상관은 없는데 위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주거침입죄가 있고 절도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주거침입죄는요, 밑에 나와 있는 밀접행위설을 취해요. 다음 절도죄는 물색설을 취해요. 됐어요? 역시 비판점은 몰라도 됩니다.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별 붙여볼게요. 주거침입죄 판례죠? 그쵸? 주거침입죄의 착수 시기는 자, 구성요건 일부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1번. 구성요건 일부를 실현한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착수입니다. 근데 착수인데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자, 그 밑에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착수로 본다. 1번도 착수, 1번은 당연히 착수고요. 2번도 착수다 이런 말이. 그 2번에 해당되는 사례, 즉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는 그 사례가 밑에 출입문을 당겼다. 자, 빨간색으로 당겼다 동그라미. 당겼다는 거예요. 당겼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범죄 구성요건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당기겠어요? 내가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당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니 이 집 문고리가 너네 집이 아닌데 네가 왜 당겨요? 네가 당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네가 당겼다는 말 자체가 들어가겠다는 생각에 당긴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뭐다?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개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뭐다? 주거침입죄의 착수인 거예요. 터치하면 안 돼요. 남의 집 문고리 터치하면 안 되고 남의 집 자동차 터치를 하면 안 돼요. 잡는 순간 착수가 돼요. 됐죠? 그래서 판례는 구성요건 일부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서 보호법익에 대한 보호법익 침해에 대한 밀접한 행위를 개시했을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출입문을 당겼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됐죠? 절도죄는 잠시 더 설명하고요. 자, 주관설 가볼게요. 주관설은 뭔가 하면 이 범죄 의사이죠. 범죄 의사.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적 의사를 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범죄 의사가 밖으로 표출되는 행위가 있을 때 착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역시 비판점 지워버리시고, 자, 밑에 판례 하나 나와 있죠. 여기서 이 주관설을 취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첩죄인데, 간첩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침투 간첩이고 고정 간첩이 있는데 여기서는 침투 간첩을 말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하거나 월남하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침투 상륙 동그라미 그때 착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다음 절충설을 볼게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요. 자,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점은 필요 없고 바로 판례 넘어올게요.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됐어요. 자, 이런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 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무슨 활동에 이용, 자 보세요.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쵸? 의사가 있죠. 의사 동그라미. 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행위죠. 행위. 그래서 위에 것은 주관적이고 밑에 것은 객관적이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있을 때 착수가 있다는 이 견해는 절충설적 입장이다 이런 말이 됐죠? 자, 노트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판례의 태도 나와 있죠. 간첩죄 할 때 강론 가면 다 배웁니다. 간첩죄 그 판례가 있는데 지금 방금 봤던 침투 간첩 같은 경우에는 침투 월남짓을 했을 때 착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고정된 간첩 있죠?
들어와 있는 간첩들, 그런 사람들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기밀을 탐지했을 때 이때 착수가 있다는 견해다. 침투 간첩은 침투 관람할 때, 고정 간첩은 기밀을 탐지할 때 이때 착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수는요, 탐지가 끝나면 기수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탐지된 것을 기밀을 적국에 누설했다고 해서 별도로 군사상 기밀 누설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판례가 되는데, 이거 자세한 것은 강론책 할 때, 간첩죄 할 때 그때 가서 배웁니다. 누설했다고 해서 별도로 죄가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간첩죄, 포괄일죄가 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사기죄나 방화죄는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규제 가볼게요. 문제는 판례밖에 안 나와요. 자, 1번하고 2번이 이 살인죄 판례인데요.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밑에 낯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접근 동그라미. 착수입니다. 살해 보복의 목적으로 안전핀을 빼고 사무실로 들어갔죠. 그쵸? 들어가는 순간 살인죄 착수가 됩니다. 그 다음 붙잡혔으니까 살인죄 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 3번하고 4번이 강간죄 판례인데요. 강간죄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폭행협박이라 그랬어요. 폭행협박 동그라미 치시고. 이 폭행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론 배우신 분들은 쉬울 텐데 최협의죠.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말합니다. 상가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는 이렇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으면 착수가 됩니다. 그 폭행협박에 얻어맞아서 실제로 항거가 불가능하게 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실제로까지는 필요가 없고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불가능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시작하면 바로 착수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가늠할 목적이니까 강간죄잖아, 그쵸? 보시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폭행은 하지 않지만 협박이 되는 거죠. 최협이 협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바로 착수가 됩니다.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음부 등을 만졌다 동그라미 했을 때 중강간죄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강간죄 아니에요. 강간죄 아니고 이것은 자세한 것은 저쪽 강론책 할 때 나오니까 지금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밑줄만 걷으시기 바랍니다. 중강간죄예요. 중강간죄의 착수다. 중강간죄의 객체는 이 잠을 자고 있는 부녀 같은 경우는 중강간죄의 객체되거든요. 자, 그 다음 감금죄 얘기인데 50km를 운행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밑에 나와 있는 감금죄의 착수가 된다. 그리고 강간죄의 착수도 돼요. 자, 왜냐하면 감금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감금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기수가 되거든요. 근데 50km 운행해서 50km 달렸죠. 달리는 것 자체가 감금죄의 착수가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감금죄의 기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50km 운행했다는 것은 강간죄의 착수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기 때문에 이게 협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0km 운행한 것은 한 번인데 그것이 감금이 되기도 하고 강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것을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위는 하나인데 죄가 두 개다. 상상적 경합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 다음 7번 볼게요. 자, 강론책을 다 모아놓은 것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강론책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강론책을 배우신 분들은 상당히 쉽단 말이에요. 자, 7번 보시게 되면 공용계단이죠. 올라갔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 공용계단이 이제 위요지라 그래요. 위요지이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들어옵니다. 이 공용계단으로 들어간 것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 자, 주거침입죄 판례죠. 역시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어떻게 했어요? 부순다 동그라미, 연다 동그라미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착수가 있다. 문을 따서 발 한 발짝을 들여놓아야만 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을 들여놓기 전이라 할지라도 부순다, 연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착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출입문을 당기는 순간 착수라 했잖아요. 부순다, 여는 순간 착수인 거예요. 소매치기 나왔네요. 자, 소매치기에서 겉을 더듬었다 동그라미. 이게 뭡니까? 물색이죠. 물색설.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쭉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실질적 객관설에서
절도죄는 물색 썰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 9번을 가보면 소매치기 절도 같은 경우에 겉을 더듬었을 때 물색이 있기 때문에 절도죄에 착수를 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자동차 안에 있던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절취할 생각으로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그쵸? 터치를 했죠? 이게 내 차가 아닌데 왜 내 차가 아닌데 왜 잡아당겨요? 그쵸? 훔칠 생각이 있으니까 잡아당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절도죄의 착수다. 이런 말이에요.